이익은 놔둬도 쌓일 때가 되면 쌓이지만 손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투자자는 미미한 초기 손실을 실현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수도 있는 상당한 규모의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후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매매하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제시 리버모, 출판사는 이레미디어입니다. 제시 리버모의 책은 제가 10번 이상 읽었지만 언제 읽어도 새롭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수많은 투자 대가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제시 리버모이며 윌리엄 오닐과 마크 미너비니의 책만 봐도 그들이 제시 리버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제시 리버모의 책은 몇 번이고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의 매매법과 원칙 그리고 조언을 잘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여러분만의 매매에 녹여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에 영상을 들으신 뒤에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세를 기다려라. 실제 시장은 당신이 믿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의 확고한 추세가 형성된 이후에는 그 추세가 일시적 사건에 의해 반전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단 개인의 판단은 빗나갈 수 있어도 시장의 움직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이 자신의 판단과 다른 길을 간다고 판단되면 자신의 판단은 과감하게 버려라. 주식 시장에서 어느 한 개인이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자신의 예측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섣부르게 행동하면 결과적으로 손실만 남게 될 것이다. 투자를 하려면 일단 시장 흐름을 주목하면서 추세를 기다려야 한다. 내 경험에서 보면 큰 수익을 본 종목은 대부분 초기 상승세에 진입해서 얻은 것들이었다. 나는 이런 타이밍을 심리적 시간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추세를 이끄는 국면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그 흐름 위에 있기만 해도 될 시점을 포착하는데 집중했을 뿐이다. 특정 종목을 떠받치는 강력한 시장의 힘이 이끄는 추세로 이는 한두 사람이 만드는 힘이 아니다. 투자를 해야 할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지 못하고 매 게임마다 손을 대는 행위는 투자자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때문에 이런 습관을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희망과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속성이지만 이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자면 주당 30달러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다음날 주가가 32달러까지 오르면 이때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 이익을 보지 않으면 다음날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과 조급함이 밀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바로 매도를 해버린다. 종목이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말이다. 어차피 하루 2달러 수익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 작은 수익에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주식과 시장의 추세가 예측과 다르지 않다면 성급하게 이익을 실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틀렸다면 2달러의 수익도 불가능했을 테니 말이다. 그러니 흐름을 즐기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어떤 주식을 30달러에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28달러로 하락했다고 가정한다면 주당 2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지금 2달러의 손실이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만일 아직 손실이 크지 않을 때 그 종목에서 손을 떼고 벗어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그때가 바로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며 당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다. 이익은 놔둬도 쌓일 때가 되면 쌓이지만 손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투자자는 항상 미미한 초기 손실이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 스스로를 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시장의 흐름과 기회가 왔을 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추세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정확한 매수 시점을 읽어내는 본인만의 눈을 길러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확연히 드러나는 시점이 있다. 이런 시점이 바로 투자를 시작할 적기이다. 투자를 단순한 추측이나 어림짐작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투자자는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나는 상승 추세라는 판단이 서면 주가가 일시적인 조정을 보인 후 신고가를 경신할 때를 기다려 매수를 한다. 나는 절대로 주가의 조정 시기에 매수하거나 상승 시기에 매도하지 않는다. 또 다른 요점은 첫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주식이 확실하게 추세를 타게 된다면 주가는 그러한 움직임의 전체 과정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확실한 흐름, 즉 선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추세 형성 초기 며칠 동안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다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 이른바 정상적인 조정이 일어난다. 조정 기간에는 거래량은 앞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보다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런 조정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주가 변동이라면 당연히 경계해야 한다. 조정 이전의 추세가 진짜라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폭은 곧바로 회복될 것이며 그 주식은 아마도 신고가 영역에서 거래될 것이다. 그러다가 얼마 후 또 한 차례의 정상적인 조정을 받게 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확고한 추세 안에서는 첫 번째 조정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이어져야 한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추세선을 깨지 않는 조정은 정상적인 조정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조정은 추세선을 크게 붕괴하면서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없겠죠. 주식이 조정 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하루 만에 6, 7달러 상승한 후 다음 날에는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장중에는 약 8달러에서 10달러가량 상승한다. 그런데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7, 8달러 급락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다음 날,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움직임은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한다.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며 무언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절대로 시장이 보내는 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주가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존 포지션을 유지한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이제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이다. 물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서 늘 위험 신호인 것은 아니다. 주식의 100%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비정상적 신호에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투자의 귀재 한 명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그 진위를 다투려 하지 말게. 그저 즉시 손을 털고 나오는 게 좋다네. 만일 며칠 후에도 아무런 현상이 없다면 다시 시장에 들어가면 되거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수많은 근심을 덜고 돈을 아끼게 될 수 있지. 만일 내가 철도 위를 걷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급행열차가 내게 달려온다면 이럴 땐 두 말 말고 철도에서 일단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열차가 지나간 다음에 원하면 언제든 다시 철로 위에 올라가면 되는 문제 아닌가. 나는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잊어본 적이 없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위험 신호를 주위에서 경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심리적인 이유로 시장에서 발을 빼야 할 시점에서 과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시장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다시 반등하면 빠져나가야겠다 생각하다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일시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고 이내 기세가 꺾이고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매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여전히 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미리 준비해둔 매매 원칙이 있었더라면 그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손실과 근심거리 또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의 취약한 본성이야말로 투자자의 가장 큰 적이다. 어떤 주식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면 다시 상승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당신이 상승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투자를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시장의 큰 흐름을 보아라. 현명한 투자자라면 소소한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다음에 있을 큰 상승을 위한 추세가 형성될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큰 흐름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는 지나칠 정도의 흥분을 준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소를 열심히 드나들며 산다. 소소한 등락에 너무나도 열중한 나머지 시장의 커다란 움직임을 담을 시선의 여유를 잃는 것이다. 너무도 빈번하게 대다수가 큰 추세가 진행 중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단기적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말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주 오래전 나는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 거주하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사실 나는 사업의 관점에서 투자를 합니다. 만일 내가 분별력 없이 사소한 변화에 흔들렸다면 아마 크게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벗어나 있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나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 시장 추세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만일 시장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 움직임이 바로 다음 날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시장 움직임은 일단 시작을 하면 종료까지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외진 곳에 사는 장점이 바로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다 신문의 시세표를 보고 한동안 유지되던 패턴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 이 투자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나는 그에 관한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이 떠올랐고 그 시간 요소를 내 매매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이야기는 향후 내가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놀라울 정도의 보탬이 되었다. 젊은 시절 나는 순수하게 투기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려 했다. 계속 시장을 들락날락하면서 단기적인 진입 시점과 빠져나올 시점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중요하지 않은 작은 흐름에도 집중을 한 것이다. 이 점이 큰 잘못이었다. 나는 이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주가를 기록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러자 일정한 주가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시장의 주요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그 뒤로 나는 사소한 움직임은 개의치 않게 되었다. 추세의 흐름을 따라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기 위해 안달복달하지 마라. 불필요한 것으로 머리를 어지럽힐 뿐이다. 필요한 것은 시장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조류에 맞춰 투자라는 배를 띄워 그저 흐름만 타면 된다. 무엇보다 그 추세에 맞서려 하지 마라. 한 번에 많은 수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관심 종목을 좁혀서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 주가의 흐름이 명백히 감지될 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확연한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 연구할 때는 그 범위를 당일 선도주로 한정해야 한다. 만일 활발하게 거래되는 선도주에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면 주식시장 전체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많은 투자자들은 매수한 주식이 떨어지면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불합리한 매매 방식을 따른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무한한 돈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없다. 투자자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움직임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잔소리 같겠지만 절대로 물타기를 하지 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말고 그 돈을 비축해 두었다가 훨씬 더 매력적인 거래에 투자하라. 또 한 가지, 거의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 수익을 2, 3년에 걸쳐서 얻고자 하기보다는 2, 3개월 내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덤빈다. 물론 그런 시도가 간혹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무모한 투자자가 과연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전환점, 나는 시장이 전환점에 다다를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매매에 나선 경우 항상 수익을 남겼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흐름이 막 시작된 시점, 즉 심리적 시간에 행동을 개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정한 매매 기법에 따라 신호가 포착되었을 경우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겼으며 그 즉시 보유 가능한 최대 규모의 포지션을 쌓았기 때문이다. 신호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후에는 그 포지션을 유지한 채 시장에서 내게 차익을 실현하라는 신호가 올 때까지 꾹 눌러앉아 기다렸다. 인내심을 지닌 채 기다리면 반드시 그 신호가 나타났다. 내 경험상 추세 형성 초기에 진입하지 않으면 결코 그 움직임에서는 그다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고 전체 기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인내심을 발휘하는 데는 이익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조바심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필요한 인내심도 용기도 기대하기 힘들다. 참고 기다리면 시장이 알아서 내가 들어갈 시점을 알려주었듯이 빠져나올 시점도 알려준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시장 추세가 진짜라면 그 흐름은 하루 혹은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 특정한 흐름이 정상 궤도에 올라 진정한 추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예를 들어보자. 상당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형성한 주식이 저가인 $40에 도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식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 $49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직전의 전환점인 $40 부근까지 하락했다고 한다면 이쯤에서 시장 동향을 보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 주식이 만약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이 확실하다면 주가 반등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환점에서 $3 이상 더 하락해야 한다. 만일 $40를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수 신호이다. 또한 $40를 크게 하락하지 않고 다시 주가가 $43까지 상승한다면 이것 또한 매수 신호이다. 만일 이 둘 중 하나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새로운 추세 형성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또한 그 추세가 확정되는 방향으로 시장 흐름이 전개된다면 주가는 쉬지 않고 상승해서 전환점인 $49 혹은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쌍바닥 신호로 이제 바닥을 잡았고 해당 종목이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넥슨 게임즈 일봉인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진행하다가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다가 다시 저점을 깨면서 근데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간 쌍바닥 패턴인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오른쪽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간 쌍바닥 패턴이지만은 좀 더 뒤로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 3중 바닥 패턴이죠. 3중 바닥을 그리고 올라간 패턴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갔다가 이쪽에서 다시 2중 바닥을 그리고 추세가 전환됐습니다.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말하는 이런 전환점이 이런 2중 바닥을 형성한 부분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것을 보고 추세 방향을 돌릴 때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간에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바닥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바닥이라고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따라붙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 순응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투자자가 특정 주식의 전환점을 포착할 수 있으면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지고 매매에 나설 수 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단순한 형태의 전환점을 이용해 거래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당시 어떤 주식의 주가가 50달러, 100달러, 200달러에 거래되더라도 만일 그 가격대가 돌파된다면 주가가 신속하고 곧바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런 전환점을 이용한 실제 매매 사례는 아나콘다였다. 이번 전환점은 라운드 피겨 가격대를 돌파하는 돌파 전환점입니다. 나는 그 주식이 100달러에 거래되자마자 4,000주의 매수 주문을 냈는데 105달러에 비로소 체결되었다. 그날 주가는 1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그 다음 날에도 엄청난 추가 상승을 기록했다. 단지 7, 8포인트의 통상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150달러를 넘는 가격까지 상승했으며 그 상승 기간 동안 주가는 전환점인 100달러를 위협한 적이 없었다. 아나콘다가 200달러에 거래됐을 때도 나는 성공적으로 참여했었고 300달러에 거래되었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했다. 하지만 이 회사가 302달러에서 고점을 형성했을 때였다.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명백한 위험 신호였다. 따라서 나는 보유하고 있던 8,000주 중에서 다행히 5,000주를 300달러 정도에 정리했고 1,500주는 299달러에 처분했다. 거의 본전 손절로 대응을 한 거죠. 당시 나는 그 주식이 300달러를 하회할 경우 주가는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대응을 한 것이다. 다음날 아나콘다의 주가는 하락했고 며칠 후에는 220달러에 거래되었다. 이처럼 전환점을 돌파한 다음 초기 예측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위험 신호이다.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아나콘다가 300달러를 돌파한 후 나타났던 움직임은 그 주식이 100달러와 200달러를 돌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었다. 앞선 경우에는 전환점을 돌파한 후에 주가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최소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는 급등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막 300달러를 돌파한 직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은 명백한 위험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찐 돌파라면 돌파의 힘이 강해서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그대로 매물을 먹으면서 강하게 올려버립니다. 돌파가 나온다는 것은 위로 올라갈 준비를 끝마쳤다는 소린데 이런 구간에서 미적거리거나 다시 돌파 지점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을 단순하게 개미 털기로 생각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거짓 돌파 신호로 우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본전 손절이나 약손절로 대응을 하면서 차라리 돌파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돌파 후 조정 구간이 나타난다면 조정 구간이 지지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전환점 구간에서만 매수를 하는 원칙이 있었고 전환점 연구는 주식에 있어서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이고 최고의 기쁨과 보상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뒷부분에 리버모어의 여러 종류의 전환점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달러의 실수. 나의 조급함 때문에 100만 달러를 날린 이야기를 하겠다. 당시 나는 면화에 꽂혔다. 면화 가격이 반드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아직 출발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면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결론에 도달하자마자 나는 바로 면화 시장에 들어갔다. 나는 2만 베일을 시장가로 매수했다. 그 후 15포인트 상승했지만 그 뒤 다시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하락했다. 며칠 동안 잠을 자듯이 미동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넌더리가 난 나는 3만 달러의 손실을 보며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처분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시장의 흐름이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나의 마음은 면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따라서 2만 베일을 다시 매수했지만 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한 일이 되풀이되었다. 그와 같은 거래를 6주 동안 5번이나 반복했으며 그때마다 평균 3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정남이가 떨어졌다. 만족감은커녕 낭패감만 남긴 채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날렸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온 나는 사무장에게 면화 선물 시세표를 모두 치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내가 시세표를 치우고 나자 그 이틀 뒤부터 시장은 미친 듯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시 면화 선물 가격은 멈추지 않고 500포인트나 상승했다. 그 정도의 상승을 하면서 단 한 차례의 조정, 약 40포인트 정도의 조정만 받았을 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가장 매력적이고 확실하다고 판단한 매매를 놓쳐버렸다. 일이 그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선 나는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심리적 시간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부족했다. 면화 선물 가격이 매수 전환점까지 상승하기 전에 추가적인 소폭의 이익에 더 욕심을 낸 나머지 시장이 무르익기 전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20만 달러라는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100만 달러의 잠재적인 수익마저 잃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감정 통제까지 엉망이 되어버렸다. 계속된 실패로 인해 면화 선물에 대해 분노하고 역겨워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의 매매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제 계속된 실패로 인해서 면화 선물이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 통제가 엉망이 되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자는 손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털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오류의 원인을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300만 달러의 이익. 이제 반대의 경우, 즉 심리적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렸을 때의 예를 들어보겠다. 1924년 여름 밀 선물 가격은 내가 생각한 전환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500만 부세를 매수하면서 시장에 진입했다. 그 후 며칠간 시장은 정체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절대로 전환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며 그러다 재상승하기 시작하여 이전 가격의 움직임보다 높은 가격까지 상승했다. 이전 고점에서 다시 가격은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았으며 상승을 재개한 이후 며칠 동안 가격 움직임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밀선물 가격이 다음번의 전환점을 돌파하자마자 나는 500만 부셀에 대한 추가 주문을 냈다. 내가 이 매수를 한 이유는 시장이 강력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거래에서는 다음날 가격이 곧바로 3센트 상승했다. 내 분석과 정확히 일치한 모습이었고 그때부터 진정한 강세장은 시작되었다. 부셀당 25센트 이익이 나자 나는 곧 이익을 실현했다. 그런데 또 며칠 만에 20센트가 추가 상승했다.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내 실수를 깨달았다. 왜 나는 장부상 이익을 실제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서 그토록 안달했을까? 나는 실제로 수중에 있지도 않았던 무언가를 잃을까봐 조바심을 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시 시장에 진입했다. 첫 거래보다 평균 25센트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했지만 그 후에는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줄곧 그 포지션을 보유했다. 당시 호밀 선물은 밀 선물과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밀 선물이 큰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을 했지만 호밀 선물은 큰 조정을 받고 모두 회복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상함을 느껴 호밀 선물에 20만 부셀의 매도를 내어봤다. 총 3번의 매도 주문을 내면서 관찰을 했지만 더 이상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락 관성에 의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피고 기다렸던 신호였다.
누군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호밀 선물의 가격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밀 선물의 가격도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나는 밀 선물을 매도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 매매를 통해 300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심리적 시간에만 매매에 나설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의 미래는 빛날 것이다. 시장이 적절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나타나야만 하는 움직임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적절한 때이다. 그때는 즉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 어떤 주식이 움직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정상적인 조정 이후 그 주식이 움직여야 할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진짜 상승이라면 이전의 전환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해당 주식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실패하고 최근 전환점을 3포인트 또는 그 이상을 하회하는 조정을 보인다면 이것은 그 주식의 상승 추세가 이미 끝났음을 나타낸다. 최상의 무기, 인내심. 일본에는 유명한 울지 않는 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장 속에 울지 않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배워야 한다고 말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 시대를 연 인물은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인내심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이다. 리버모어는 두 가지 종류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첫 번째 인내심은 자신이 매매 기준으로 삼은 시점까지 매매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인내심은 강세장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다.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성급하게 매도할 경우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강세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한 후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으며 오히려 주가가 더욱 급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마침내 리버모어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억누르고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에 자신의 자리에서 꾹 눌러앉아 있을 때부터였다. 리버모어는 시장이 진정으로 추세를 형성한다면 이것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인내심을 가지고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추세의 흐름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식시장이 추세를 형성하며 상승하더라도 사이사이에 쉬어가기 마련인데 이때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게 되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 주식시장이 추세를 형성할 때 시장에 동참하여 온전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현재의 시장 국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버모어에게 큰 깨달음을 준 노련한 노인 투자자 이야기다. 플라톤 씨의 사무실에는 일반 군중이 거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달라 보였다. 우선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았으며 결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지 않으며 자신의 승리를 뽐내는 법도 없다. 그는 매우 익숙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매우 집중해서 들었다. 하지만 결코 상대방에게 그들이 들은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 노인은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가 빈번하게 거래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패트리지였다. 사람들은 패트리지 씨에게 다가가 조언을 구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패트리지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그에게 몇 번이고 찾아와 말을 했지만 패트리지 씨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어느 날 엘머 하우드라는 젊은이가 패트리지 씨에게 다가가 말했다. 패트리지 씨, 방금 제가 가지고 있던 클라이맥스 모터스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제게 정보를 준 친구가 곧
조정이 있을 것이고 저가에 재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직도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드군, 나는 여전히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네. 그렇지만 난 그 주식을 팔 수 없다네. 왜 그런가요? 난 자네가 정보를 줬고 그 주식을 매수했었지. 그 점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네. 하지만 매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네. 그 회사의 주가는 열흘 만에 7달러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왜 팔지 않나요? 물론이지. 나는 자네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네. 그렇지만 그 주식을 매도하는 건 하지 않을 것이라네. 왜냐하면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이지. 지금 주식시장이 강세장이란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열 구간이니 매도를 한 뒤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 같습니다. 젊은이, 내가 지금 그 주식을 매도한다면 나는 내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다네. 나는 그 주식이 조정을 받아서 자네가 원래 보유했던 수량을 자네가 매도한 가격보다 상당한 저가에 재매수할 수 있기를 바라네. 하지만 나는 내 경험에 따라 매매를 한다네. 나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며 2번씩이나 수업료를 내다버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네. 지금 나는 마치 은행에 돈을 예금해 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리버모어는 그 노인이 반복해서 말하던 지금은 강세장이라네.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는 커다란 배움을 얻었다고 털어놓았다. 피라미딩 전략. 리버모어가 사용했던 투자 전략은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낯선 것이었으며 지금도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분할 매수는 보통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 단가를 낮추기 위해 행해진다. 이런 물타기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손실액은 급격하게 늘어나며 어느 순간 큰 손실로 불어나게 된다. 결국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린다.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은 항상 돈을 버는 방향으로 자신의 포지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즉 추세를 따라 항상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피라미딩이다. 성공적인 거래의 상당 부분은 정확한 시기에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며 매수와 동시에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면 성공한 것이다. 만일 본인이 1000주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처음 200주를 매수하고 상승한 경우에만 다시 200주를 추가로 매수한다. 이때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한다면 작은 규모의 손절매를 진행하고 절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 후에도 만약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세 번째 200주를 매수하면 계획한 수량의 60%를 확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시장을 관찰해야 한다. 이 시점이 되면 주가가 통상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시점이고 결과적으로 매입 단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대량 거래를 수반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나머지 400주를 매수하게 되고 이로써 자신이 원래 계획한 1000주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비율은 즉 20%, 20%, 20%, 40%로 피라미딩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자가 원하는 비율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매수의 규모가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컵 핸들 패턴의 손잡이 돌파 구간이 40%의 비중을 태우는 순간입니다. 추세가 상승 후 조정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한다는 것은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순간 남은 자금을 다 넣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리버모어는 이러한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말한다. 리버모어는 항상 시장에 순응하며 자신의 포지션을 늘려나갔다. 전환점 매매. 리버모어는 인내심을 갖고 주식이나 선물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특정한 가격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시점의 가격을 전환점이라 부르고 그 전환점에서만 매매하고자 했다. 주가가 어떤 특정한 패턴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행 과정이 있고 가격이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패턴이 완성되므로 해당 시점에서 그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리버모어는 생각했다.
리버모어는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순간부터 수익이 났던 거래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주가가 그렇게 움직인 이유는 해당 주식의 움직이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움직이는 시기를 심리적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추세 형성의 근원적인 힘이고 추세의 하부 구조라고 하겠다. 전환점의 활용. 리버모어는 항상 전환점이 발생할 때 거래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전환점을 이미 넘어선 경우에는 추격 매수가 되므로 그다지 좋은 성과를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세에 따라 매매를 해야지 무모하게 추격 매수를 하라는 뜻은 아니란 소리다. 리버모어는 주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면 아직 시간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포지션을 정리했다. 100% 수익이 나는 마법 같은 매매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는 항상 손절 가격을 정해두어야 한다. 결코 막연한 희망 때문에 비자발적 투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리버모어의 전환점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1. 이중바닥. 이중바닥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리버모어가 매수의 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모습은 이중바닥형이며 W 모양을 하고 있다. 아까 봤던 예시인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게임즈 일봉인데 이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었죠. 3중 바닥을 그리면서 추세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했는데 이 구간에서는 이중 바닥, 오른쪽 바닥이 밑으로 더 내려가는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추세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 바로 리버모어가 말하는 전환점인 거죠. 2. 박스권 돌파.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장기간에 걸친 횡보를 마치고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는 추세가 바뀌면서 상당 기간 새로운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KBI 메탈 일봉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때 상승을 했죠. 박스권 돌파부터 해서 고점까지 약 8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약 2년가량의 횡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이런 박스권 돌파 흐름이 제시 리버모어가 말한 두 번째 전환점 매매입니다. 3. 수렴 후 돌파. 시세를 분출한 후 휴식 기간을 거친 주가가 기존의 추세를 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게 수렴 후 돌파 예시입니다. 한전산업 일봉이고요. 이렇게 수렴 후에 돌파를 해서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리버모어가 말한 상승 후 수렴 다시 재돌파하는 이런 부분을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 특정 가격대 돌파. 리버모어는 주가가 특정한 가격, 예를 들어 100달러, 200달러, 300달러와 같이 하나의 심리적 저항 가격을 돌파할 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목격했다. 이러한 현상을 적극적으로 매매에 활용했지만 만일 주가가 이 가격대 근처에서 저항을 받거나 돌파한 직후 가격이 적절한 움직임, 즉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손절매로 대응했다. 5. 손잡이 달린 컵. 윌리엄 오닐은 캔슬림 기법을 통한 종목 선정과 함께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을 이용한 매매를 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오닐은 리버모어의 책을 접했고 이후 리버모어의 매매 기법에 대해 연구하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주식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 매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지속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 1차 고점을 형성한 후 주가가 얕은 조정을 보이는 손잡이 부분에서 반등에 성공하여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전환점으로 삼았다. 이 경우 직전 고점을 최소 저항선이라 불렀다. 이 최소 저항선은 리버모어가 피라미딩 전략을 사용할 때 마지막 40%의 물량을 확보하는 시점이었으며 향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가격이기도 했다. 이거는 LG 일렉트릭 일봉 차트입니다. 주가가 상승 후에 컵 핸들 패턴을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손잡이 구간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인 거죠. 이거는 마크 미러빈이 윌리엄 오닐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본인의 물량 40%를 크게 비중을 태우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간이 바로 전환점 매매가 되는 거죠. 이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잡이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조정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좋다는 것이다. 또한 돌파와 함께 거래량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리버모어는 항상 주가의 움직임과 함께 거래량을 중요시했다. 6. 이익 실현과 매도를 할 때 주의점. 리버모어는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은 자신이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매도할 수 있는 가격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가 급증하고 다른 트레이더들이 탐욕적으로 매수를 할 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처분했다. 그렇게 리버모어의 물량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빈번하게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욕심을 줄임으로써 최고의 매도 시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에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보유 물량을 축소했다. 리버모어는 위험 신호를 가격의 움직임과 거래량과의 관계 등에서 찾으려 했는데 이 중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하락 반전형 일봉이라 불리는 가격 패턴이다. 이 패턴은 전일 주가가 급등하여 장대 양봉을 형성한 후 당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전일보다도 급등하지만 장을 마칠 무렵에는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는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게 된다. 보통 주가의 흐름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통상적인 조정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주가가 단기간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것은 위험 신호이다. 석별형, 하락 관통형, 유성형 캔들 등 전체적 패턴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 반전 신호 중 석별형과 유사한 모습이며 고점 영역에서 장대 양봉이 출현 후 윗꼬리의 길이가 몸통의 2배 이상인 유성형이 이에 해당한다. 리버모어가 위험 신호로 인식한 또 다른 신호는 하락 장악형이다. 이 패턴은 전일 고가보다 금일 고가가 높았지만 종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마감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량 거래를 수반할 경우 그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이거는 삼성 SDI 일봉인데요. 여기에서 고점에서 유성형 캔들이 나오고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추세가 무너졌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점에서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다음날 이렇게 하락 장악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추세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이런 고점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마다 그냥 보유 물량을 매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자금 관리 원칙.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매매 기법과 함께 건전한 자금 관리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매 전략이 훌륭하지 않다면, 극히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수익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주식 시장에서 운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혹 승률이 90%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건전한 자금 관리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주식 투자로 큰 낭패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 손절매 원칙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변에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절매를 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계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들 말한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장치다. 주식 투자에서도 보험은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손절매이다. 버나드 바루크는 만일 틀린 결정을 내린 모험에서 재빨리 손실을 끊어낼 수 있는 감각만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비중이 10번 중 서너 번밖에 안 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손절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버모어는
전환점에 따라 거래하면서도 항상 10% 손절매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이 손절매 원칙을 어겼을 때는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 했다. 따라서 10% 손절매 원칙은 리버모어가 절대적으로 지켰던 자금 관리 원칙이었다. 그리고 리버모어의 피라미딩 전략의 핵심은 매수할 종목을 한 번에 모두 매수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틀렸을 때는 손실은 작게 가져가고 자신이 맞았을 때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제시 리버모어의 감정 통제. 주식 투자자는 무지, 희망, 탐욕, 공포 이 네 가지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 주식 투자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손절매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실패 원인을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거래해야 하는 시점에서 거래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주 거래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오버 트레이딩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혼합된 마음입니다. 이런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매매를 지속해봤자 손해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심리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인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매매를 그만두고 밖으로 나가서 마음을 환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무지와 희망, 탐욕과 공포를 잘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자신만의 전략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둬야 하며 그리고 자신만의 확실한 전환점 구간, 즉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추세에 순응하여 매매를 한다면 결국 성공을 할 수 있게 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